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돈 멘토입니다. 자, 오늘 밖에 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말 특별한 일 없으시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투자가 편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을 잘 열으셔야지 또 한 주를 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들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월요일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 최영돈 멘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방송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시장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장은 어떻습니까? 200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다시 한번 또 월요일 장이 되면서 바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지없이 지난주 5일 내내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틀 자체는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여러분들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표면적인 상승 흐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07%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관 쪽들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수의 방어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이 여전히 미온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연출해 나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세가 시장을 좀 떠받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이어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저점 자체가 1900선이겠죠. 예, 1900선. 과연 1900선을 이탈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사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주말 동안 일본 쪽에 대한 자민당 압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굉장히 높았던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어찌됐든 제가 상승했던 부분들,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약세 쪽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소 조금 강세 방향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시장에 이러한 이제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장대 양봉입니다. 마이너스권이지만 전반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양봉에 대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차트상에 대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제 바닥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을 좀 늦추지 못할 부분들이 좀 있죠.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자, 내일서부터 드디어 시작입니다.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 17일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아직 상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닥으로는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바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줬다라고 해서 막바로 시장을 들어가기에는 다소 확률적인 움직임들로 보게 되면 다소 미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FOMC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의 비둘기파적인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12월 달에 이 상당기간 초저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의 화두를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기간이라는 초저금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인 부분들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뿐만 아니고 아시아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뭐 안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오히려 16, 17일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유럽 쪽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주가가 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번 주 한 주도 안심을 하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들, 변동성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투자 확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별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자, 오늘 거래소 시장입니다. 저 외국인들 한국전력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악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장 연설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동안의 유가 하락 자체가 60%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공공요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3%, 장중에 13%, 12% 하락을 보이다가 장막에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내일장 체크를 하셔야 되는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어떻습니까? 최근에 대형마트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이 좀 나옴으로 인해서 이마트가 오늘 장중에도 한 7%대 그동안의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빵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흥하해온, 한세실업, 대한항공, LG화학. 실질적으로 상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빠르게 옮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상당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전에도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때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현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자, 삼성전자, NC소프트, 네이버, SK텔레콤, NH엔터, KTNG. 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SO일 상당히 많이 샀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도 많이 샀습니다. 현대차, 고려아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자, 보시게 되면은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 특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경험치가 좀 쌓였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수의 하방을 기관들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매수세에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이 우호적으로 전환됐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변화되는 요인들을 한 번쯤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01로 넘어가세요. 우리 코스닥 쪽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뭘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양시장 다 거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플러스 0.83%는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업종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자, 업종별로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확정,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세요.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인바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카카오, 인터플렉스, 국제 일렉트릭이죠. 메디톡스, CJ YG엔터, KG이니시스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온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CJ 다음 카카오, SK브로드밴드, SM, CJ5쇼핑, 솔브레인, 인터파크 INT, 슈핑앤코리아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죠. 자, 양 주체들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 변동성을 상존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은 상당 부분 많이 희석이 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쪽이 어느 쪽이죠? 사물인터넷이면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효성 ITX, 코콤, 코맥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있어서 사실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방송에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효성 ITX를 매수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크게 좀 수익을 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연말 랠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강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과는 달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일정 규모의 섹터들이 빠르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소규모 랠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소규모 연말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만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움직임들, 직전 고점을 다 돌파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시장이 변동성이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어떻게 된다?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 오늘 사물인터넷의 재차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상장 기업의 재차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이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시장은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FOMC에 대한 결과물들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월요일장뿐만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FOMC 전과 후 나눠진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 안 하겠습니다. 꼭 저와 같이 FOMC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고 매매에 임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해서 AJS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IPS 한번 보죠. 자, 원익 IPS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어떻습니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하락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거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60일선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많이 들어왔고요. 투신 쪽 같은 경우는 빠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틈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신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있을 어떻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보여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재차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원익 IPS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직전 고점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개연성을 한번 좀 놓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손실률이죠. 마이너스 4.3%.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한 번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I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DI도 어떻습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예,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게임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를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변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감내하실 수가 없는 구간들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장 대비 변동성 자체가 적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편입을 좀 시키다 보니까 원익 IPS, D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직전 저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향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전환될 개연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 AS 진행해 봤고요.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박플러스는요,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도 종목 추천이고요. 그리고 시황을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장 마감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프로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뭐 장 마감 서머리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같이 언급드리는 굉장히 좀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의 이제 주 포커스입니다. 교육방송 진행해야 되겠죠, 우리? 예. 자, 오늘 보조지표 활용의 몇 번째 시간인가요? 한 네 번째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그죠?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추세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추세와 관련된 보조지표, MAC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지표를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OBV를 통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할 OBV 보조지표를 통해가지고 거래량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첫 페이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지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지표,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지표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보조지표의 세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보조지표들은 다 배워보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지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자고요. 저와 같이. 자, 첫 번째는요, 거래량 지표의 유용성.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거래량이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게 좋을까요? 자, 아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나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통설 자체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들은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신호로서 받아들이죠. 예, 그게 통설입니다, 시장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주가를 띄어 올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량 지표를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상승 장세에서는 증가를 하고요. 하락 장세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0.07% 저점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됐나요? 안 됐나요? 동반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이 과연 진짜 배기 상승일지 아니면은 일정 수준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인지 한번 거래량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러한 이제 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래량 지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ROC, 그리고 VR 정도가 될 텐데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지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흔히 많이 보시는 게 OBV 하고 VR 정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 뭐 볼륨 ROC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거래량 지표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흔히들 적용을 하고요. 공부를 해볼 만한 지표들 정도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각자 나머지 지표들은 공부를 해보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지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자, 우리 다음 쪽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 온 밸런스 볼륨이죠. 발음 좋았나요? 예, OBV입니다. 주가가 전일에 비해 상승한 날이 거래량 합계에서 어떻습니까? 하락한 날이 거래량 합계를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거죠. 가중치 자체를 크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OBV는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순 자체도, 수식 자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좀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고액 투자자의 단계적 매집 또는 분산 등 시장 변동사항 파악에 굉장히 유효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 지표에 대한 해석 요인들 말씀드렸었죠. 어떻습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들은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약세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OBV에 대한 내용들이 감소세가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세의 꼭지에 다달랐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고액 투자자의 단계적 매집, 분산, 시장 변동사항 파악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지표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분위기들,
모멘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체적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조지표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보조지표만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빈번한 신호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빈번한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업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OBV라는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OBV 그리고 뭐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까지 잘 버무려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OBV에 대한 정의를 좀 마감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OBV의 계산식이에요. 계산식. 굉장히 간단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전일 OBV가 기준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금일 거래량입니다. 금일 거래량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금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 OBV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찔끔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과정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OBV는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 밑에 금일 거래량입니다. 금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자,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중치 자체가 적게 들어가겠죠. 가중치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신호들이 발생을 하겠죠. 전일 OBV에 대한 기준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제 보합권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플랫하게 나오겠죠. 사이드로 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이드로 기었을 때 주가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계산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 여러분들 계산식에 대해서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이 OBV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식 정도는 그냥 서머리 정도만 해두셔도 충분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의 이제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활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OBV의 활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OBV 선의 상승은 매입 세력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세력. 자, 어떤 의미에서 세력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세요? 사실은 뭐 작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뭐 테마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세력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흥분되게 하는 단어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안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단어에 대한 용의를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는 조금 이렇게 야릇한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들, 단어 자체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종목이라든지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 세력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의 저점, 시장의 가격 논리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죠? 외국인이겠죠? 예,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승 추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종목이다 하더라도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그리고 이 종목을 건드리고 있는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OBV에 대한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OBV가 올라가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의 매입 세력의 매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BV 선의 하락은 매입 세력의 분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를 하고 이 종목 아니면 이 시장에서 떠난다는 개념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힘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요.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OBV 선의 상승은 매입 세력의 매집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버전시라는 거 배우셨죠? 다이버전시. 다이버전시. OBV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시라는 개념으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바닥 흐름들 그리고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OBV선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차후 주가 상승을 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어떠한 누구는 그저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면 나머지 세력들, 나머지 주체들은 이 종목에 대한 반등을 예상을 하고 계속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주가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OBV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종목군들에 대한 차후의 주가 방향성을 미리 예고하는 지표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OBV선에 불구하고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후 주가 하락 예고를 한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전제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장에 보여드렸던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OBV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 거래량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매집이 됐다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승 추세겠죠. 상승 추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래량은 조금씩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OBV선 하락으로 그 논리 자체가 깨져버렸다. 그 논리 자체가 깨져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다이버전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매매 신호입니다. 매매 신호. 자, 여러분들. 자, 스토캐스틱은 어떻습니까?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자체는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자, 상한과 하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과 하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 지표와는 달리 MACD도 마찬가지고요. OBV도 마찬가지고 제한선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그죠? 매수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하락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계속적인, 현재 지금 OBV가 보여주고 있는 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인 나올 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OBV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고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OBV 선 내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U마크와 D마크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U마크와 D마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눌림목 구간. 보셨죠? 그 다음에 D마크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추세 매매하면서 추세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전 저점을 과연 하향 이탈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차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OBV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N자형 패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OBV에 대한 하락 흐름이 진행되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이게 속임수 신호인 것이냐 아니면 진짜 백의 신호인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D마크, 쉽게 얘기해서 다운입니다. 다운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지어주시고요. 한번 이 키워드를 한번 익혀보십시오. U마크, D마크. 이 정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음 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실전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왜 OBV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목은요. 오늘 게임필 주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컴퓨터로 돌아와서 자, 우리 메인 페이지로 한번 돌아와서 이거는 어제자까지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자, 게임별 오늘자의 주가 흐름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70 정도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5.70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밑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세를 좀 진행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OBV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미 OBV 라인에 대한 움직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U마크가 나왔네, D마크가 나왔네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미 거래량 자체가 일정 수준 주가 흐름들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실리기 전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치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을 OBV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드렸던 부분들만을 가지고서도 이 게임빌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확연하게 좀 나온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OBV가 보여주고 있는 신호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PPT로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를 보시게 되면은요, 맨 끝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은 차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흐름들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주가에 대한 박스권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스권 흐름들. 박스권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OBV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 거래량은 굉장히 플랫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일정 수준 어떠한 부분을 해서 주가가 빵 뛰긴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게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의 거래량들이 쭉 나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OBV도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서 그냥 별다른 신호 없이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신호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온 이후에 OBV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어떤 이슈든지 간에 자,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거고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먼저 닭이고 달걀이냐를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OBV를 공부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 증가는 매도가 매도세를 불러버리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주가 자체가 일정 수준 이러한 매집 구간,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주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습니까? U자 패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홀딩으로 적용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 주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OBV 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쭉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1차 상승, 그 이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성만 보이고 있죠? 변동성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자, 주가가 일정 수준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떻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OBV 별다른 움직임 없어요. 자,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짧은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매집, 매수, 매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 OBV만 보신다고 하게 되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가져가실 거란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정 수준 주가가 갑자기 빵 뛰기 시작을 하죠. 거래량도 갑자기 빵 뛰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주가 자체는 올라가지만 OBV는 고점을 찍어내주고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OBV가 가지고 있는 흐름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OBV가 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이 라인 자체를 지켜줬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체를 다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의 5% 하락은 이 종목, 이 게임빌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굉장히 좀 크게 상실을 했다. 그리고 OBV 자체도 상당 부분 하락세를 만들어내주고 끊임없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OBV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한 신호 흐름들,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신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종목들. 특히 컴투스겠죠. 예. 게임빌과 R36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컴투스 종목군들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지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현대차 떨어졌죠? 오늘도 현대차.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자, 앞서 OBV 계산식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OBV 계산식?
전일입니다. 비포, 예, 전일 OBV에서 빼게 되는 거죠. 주가 자체가 금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뺀다라는 개념이죠.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OBV는 급격하게 빠지는 신호들을 보여주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졌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차트 많이 보셨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 부품주들, 작년도 이어졌던 휴대폰 부품주들,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OBV가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변화되는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OBV에 대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플랫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한 주가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죠. 일정 수준 손실성 매매, 손실 매매, 손절 매매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그렇다고 하면 OBV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빠르게 반영들이 되죠. OBV들. 자, OBV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자 끊임없이 빠지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가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상승 흐름들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의 그 박스권 자체를 이탈을 시켰을 때 급격한 OBV에 대한 변화 흐름들, 이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OBV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신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OBV에 대한 변화 흐름들. 자, 다음 예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오늘 실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는 오늘 실전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로 한번 좀 돌아가세요. 자,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시장을 한번 볼까요, 시장을? 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OBV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 보이십니까? 자, 오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7, 장대 양봉입니다. 저가 대비.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가 자체가 마이너스 1.15까지 나오다가 근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1%가 넘는 강세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OBV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거래량들 한번 좀 볼게요. 오늘 거래량. 거래된 비율, 그리고 OBV에 대한 신호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상방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직까지 상방으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OBV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매매 타이밍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종합주가지수와 OBV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은 시장의 상승을 예견하기에는,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시그널들, 신호들은 상당히 크게 의미가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선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OBV에 대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이 추세가 유효하다. 이 반전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5일선 정도는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은요,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이 온화한 분위기들, 온풍으로 바뀌었다. 그죠?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었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 우리나라 증시를 따뜻하게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경기 민감도를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OBV에 대한 활용성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쯤 봤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변동성 지표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BV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짧게나마, 간략하게나마 활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날 대박플러스 시즌2 최영동 멘토의 보조지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마지막으로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이 세 가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믹싱을 잘 하셔서 종목에 대입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종목들은 잘 골라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비부에 대한 강의를 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강의 이걸로 마감을 하고 오늘의 추천 종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양시장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어찌됐든지 간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뭐 상승 마감까지는 아니어도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닥 종목군들도 지수 자체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이라는 텀을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구간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와이솔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굉장히 좀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요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와이솔 오늘자 3.55% 상승 흐름들로 마감을 시키는 모습들이고요. 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5,000원대와 6,000원대 하방을 확인을 하고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5일선, 21선, 61선. 물론 21선과 61선에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5일선 자체가 61선을 빠르게 상승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도록 할게요. 분봉상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분봉상 상당히 빠르죠?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후 내내, 장중 내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엄청난 하락 각도를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의미 있는 이러한 고점 라인과 이러한 고점 라인을 최근 들어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추세 교육을 할 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모습들이 막바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선이 저항 라인으로서의 변화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직전 고점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라인. 쉽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의 저항 라인 자체가 정확한 하락 추세로 지지선으로서의 신호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직전 고점입니다. 6,000원대 초반대를 넥라인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면서 주가가 거래량에 동반이 되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지수를 크게 올려야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라고 되면은 쉽게 올릴 수 있는 섹터군은 휴대폰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와이솔이 가지고 있는 생산 제품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게 소어 필터입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처음의 중소기업이거든요. 기술력 자체가 삼성에서 분사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일정 수준의 캐파 자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제1 벤더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후년도의 삼성전자 모바일에 대한 저가를 확인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다양한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소우죠, 소우 필터입니다. 소우 필터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시죠? 생소하십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논해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사용을 하실 때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와이파이 신호도 받아야 되고요. 뭐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뭐 LTE라든지 3G, 그죠? 주파수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자 하는 전화 주파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잘 필터링을 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필수, 불가결.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변화인데요. 네, 매출액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죠. 매출액. 보시게 되면 매출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성장폭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휴대폰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1차적인 성장 이후에 어떻습니까? 고착화가 된 이후에 영업이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중국이라는 큰 거대 제조사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휴대폰 부품주들은 새로운 판로를 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와이솔입니다. 이 와이솔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국 제조사들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가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률 측면, 매출액 측면 다변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악재 요인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오히려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가격대가 분명히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매수가, 매도가 한번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에 보여주고 있는 장대 양봉, 그리고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의 변화, 그리고 OBV성도 마찬가지죠. 플랫하게 다 움직이다가 머리를 살짝 쿵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 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갈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자, 오늘 매수가입니다. 오늘 종가 부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90원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이평에 대한 돌파 흐름들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 이평 후에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자, 8,200원대의 상승 흐름들 한번 열어두고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마찬가지겠죠. 손절 라인 자체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전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전 넥라인, 직전 목선이라고 할 수 있는 6,600원에서 6,700원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매도로서 대응하는 굉장히 심플한 전략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추천주 와이솔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조지표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거래량 지표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들, 그리고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도 멘토였습니다.